우리나라 주차장이 뭐 이런 차를 위한 주차장은 따로 없잖아요, 웬만한 시설에. 예. 저희 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요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, 요 남는 짜투리 자리 찾아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. 원래는 이제 위에 지하 1층에 딱 자리가 있었는데, 거기 보면은 로드킹도 한 대 있고 그 옆에 딱 자리가 있었는데, 어느 순간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는 여기 관리시설에서 그 버려진 오토바이들을 거기다가 딱 쟁여놨더라고요, 아예. 예. 아, 이때 좀 살짝 짜증이. 예. 근데 뭐 지정석도 아닌 거고, 공용이기 때문에 또 찾았죠. 이제 저런 자리를 찾아가지고. 그리고 또 이런 주차면에다가 세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. 예. 차 세울 자리도 없는데 또 거기다 또 세워놓으면 또 이제 좀 그러니까. 예. 요런 자리는 아마 요런 건물들의 구조상 다 어디든지 저렇게 세울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거예요. 예. 이제 라이딩 하면 요 계기판 조작이 잘 안 됩니다. 예. 이게 이제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깜빡이도 잘 못 놓고요. 이제 요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입니다. 요게 이렇게 쓰던 근육이 아니다 보니까, 그래서 요거 잘 못 눌러요. 깜빡이 처음에. 그래서 최대한 요쪽으로 이제 그립을 잡고 하는데, 요게 옵션 중에 보면은 요게 한 요정도 늘어나 있는 게 있어요. 살짝 긴 게. 그래서 그거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. 요렇게 생겨서 요만큼 나와 있어서 좀 쉽게 누를 수 있게.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못 누르고, 크락션도. 비상등은 뭐 누르다가 막 시동 꺼지고 막 그냥 그래요. 요거 요런 뭐 라이트 깜빡거리는 거 거의 못하죠. 이런 거는 이제 좀 차차 익숙해지면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. 네, 처음부터 이제 너무 요거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, 어차피 못해요. 잘 안 되니까. 천천히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걸 누를 필요가 없도록. 오늘 요 영상의 그 컨셉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이거는 이제 유치원생한테 알려주는 그런 컨셉입니다. 사실 그런 게 더 영양가 있거든. 그 학년이 알려주는 건 별로 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. 이게 아직 그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. 자, 저는 좀 옷을 좀 갈아입고. 요거 처음에 요 중립 놓는 것도 요게 좀 힘든데, 요게 이제 2단 바로 살짝 밑에 있어요. 얘가 1단에서 2단이면 살짝 밑에 여기 중립이 있어갖고 처음엔 좀 힘듭니다. 요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. 자, 유턴할 때 그냥 발로 요렇게 짚으면서 살살, 지금 뭐 멋있게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하죠. 초 라이딩 경력이 없는 어떤 초보자들한테는 요 엔진 가드 요거를 좀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우리 사부가 요걸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달았는데, 요 굉장히 비싸요. 여기 이제 메이커에서 같이 딸려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고가인데, 그만큼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요게 넘어뜨렸을 때 얘가 다 받아주니까. 뭐 저는 본전은 다 뽑은 것 같습니다. 저거는.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넘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. 초보자가. 얘가 이제 몸에 익숙치 않은데. 근데 요런 엔진 탱크 요런 데가 이제
빡 나갔다 뭐 찍혔다 그러면 얘는 막 뭐 저번에 듣기로 한 200만원 뭐 막 그렇더라고요. 아니면 엔진이 손상된다든가 안 되니까 가드가 좀 저보다 약간 둔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초보 라이더에게는 권장을 해드립니다. 여기 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여기 발을 이렇게 대라는 것 같은데 발이 잘 안 닿아. 이게 짧아가지고 닿게 닿는구나 억지로. 초보 라이더들한테 그 참 당혹스러운 게 요런 정체거든요. 정체. 이게 쭉 달릴 때는 괜찮은데 요런데 굉장히 불안해요. 이렇게 이제 가다서다 그리고 제가 보면 주유소에서 자주 넘어뜨립니다. 이 제꿍이라 그래요. 제꿍. 이게 또 희한하게 저도 한번 여기서 한번 넘어뜨렸었고요. 다른 분들도 기름 넣고 이게 꿍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자, 처음에 제가 요런 데를 커브를 못 돌아가지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어요. 요런 게. 이게 좁게 90도로 확 도는 거. 요것도 이제 커브는 시선 처리 항상 코너는 그게 먼저 돌아가고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복장. 처음 이제 라이딩 입문할 때 기본적으로 헬멧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장갑 있어야 됩니다. 장갑이 이제 여름 아니면은 이제 손 시려가지고 뭐 있어야 되고, 또 넘어졌을 때 이제 손부터 닿기 때문에 그럼 손바닥 이제 닦아지는 거죠. 이제 하고 부츠는 저는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할 때는,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안 신는데 약간 이제 장거리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갈아 신고 가고요. 힐이 있으면 좋아요.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. 그 다음에 자켓도 이제 있어야지. 이게 춥습니다.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바람이 막아줄 수 있는 요런 자켓이 기본적으로 한 여름용 뭐 나머지용 이렇게 한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뭐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뭐 이런 뭐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계절별로도 막 필요하고. 지금 이 자켓이 이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때 이거 신차 살 때 받은 거예요. 이게 보니까는 정가는 한 100만원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싼 옷은 제가 처음 입어보는데 아무튼 뭐 만족도는 뭐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그 모터사이클 회사가 아니라 옷회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옷은 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렇게 뭐 좀 패션 쓰레기입니다. 사실 뭐 대충 막 입고 다니는데 잘 모르지만 뭐 기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그 할리 타는 형님들이 보면 다 할리 데이비슨으로 도배해갖고 위아래로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러고 다니나 봐.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어우, 저 뭐야? 야, 멋있는데. 저 새로 이제 바이크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좀 한번 좀 생각은 뭐 해보셨겠지만, 이렇게 이제 내가 1년에 몇 번이나 탈 것이냐. 이게 보통 이제 저는 특수한 경우죠. 출퇴근도 그냥 타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어디 외근 갈 때도 이거 갖고 다니고 하는데, 보통은 이제 주말 라이더거든요. 주말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타는 게 이제 보통인데, 이 주말에 뭐 일이 있거나 뭐 집안일이 있거나 뭐 비가 오면 또 못하고요, 눈 오면 못하고, 폭석이 혹한기 못하고, 명절 때 못하고, 뭐 이것저것 다 빼면은 별로 안 돼요, 날짜가.
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점점 그 열대 쪽으로 가잖아요. 건기후기식으로. 그래서 올해도 보면 정말 라이딩하기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여름부터 탔으니까 추석 전 딱 2주였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,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덥거나 춥거나 뭐 이러니까,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뭐 일단 뭐 면허도 따야 되고, 일단 바이크를 사야 되고, 기타 장비도 다 구매해야 되고 하는데, 해놓고 뭐 1년에 한 5번 타는 거요. 그러면 이게 그래서 보통 요런 중고 매물로 나온 것들 보면은 키로수가 다들 얼마 안 된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사서 이제 주차장에만 있다가 그냥 다시 그냥 파는 거예요. 그런 게 많다고요. 이 라이딩의 어떤 뭐라 그럴까, 좀 취미로서 좀 한계라 그럴까, 보게 될 수가 있겠고, 장점이라 그러면은 뭐 일단은 재밌어요. 자극적이고,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,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. 막 자전거나 뭐 마라톤 이런 거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. 얘는 뭐 그런 건 아니고, 약간 이제 점점 또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러니까 너무 또 쉬운 건 아니에요. 이게 또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, 조금 좀 자기가 좀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연습도 좀 하고, 그런 좀 레벨업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, 하다 보면 좀 무궁무진한 거죠. 이제 코스도 뭐 자기가 만들 수도 있는 코스도 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혼자 가도 되고, 뭐 여럿이 가도 되고, 뭐 예를 들어 뭐 암벽 등반을 한다 그러면 혼자는 못 가잖아요. 또 기존의 코스들 피치를 이제 골라서 가는 건데, 얘는 뭐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그냥 오늘 한번 어디 좀 갔다 오자, 정처 없이. 그래도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라이딩, 오토바이, 바이크 라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자유롭다, 프리덤, 그런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더 씌워져 있는 게 약간 좀 그런 뭐라 그럴까, 프리하다, 그런 느낌을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좀 어떤 취미로서 라이딩의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, 그러니까 라이더 아닌 사람들이 보면, 저 다 큰 어른들이 저거 쓸데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뭐, 길바닥에 기름 뿌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저거 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겁니다. 뭐 어떤 거나 뭐 안 겪어본 사람은 뭐 모르는 거니까, 뭐 느낌을. 자,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얘기, 라이딩 자세입니다. 자세. 일단 요 팔이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쭉 펴져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장님들, 이사님들 이렇게 꾸부정하지 않잖아. 이렇게 허리도 아프니까 쭉 이 자세가 이제 몸에 있다 보니까 라이딩을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앞으로 좀 이렇게 몸이 숙여져 있어야 되는데, 이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펴진다고. 그러면 이게 조작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. 이게 이렇게 좀 유격이 있어야 돼, 접혀 있어야 돼, 팔이. 그래야지 이렇게 뭐 카운트 스티어가 된다거나,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조향을 급하게 해야 될 때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. 뭐 이렇게 쭉 피고 있다가는 이제 뭐 한 손이 놓쳐버린다거나, 이런 굉장히 위험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
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 자세입니다. 자세. 팔을 제가 이제 그 생초보 라이더를 위한 팁 1편과 2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거, 이 자세가 중요하구나. 항상 이게 약간 접혀져 있어야 돼요. 운동 같은 것도 기본 자세는 항상 이렇게 무릎, 팔꿈치 이렇게 살짝 접혀 있는 자세잖아요. 뭐 중단 자세 뭐 이런 거 태권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그래서 뻣뻣하지 않게 그래야지 바이크하고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타는 요런 게 소프트 테일 할리 그 모델들은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.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수그린 자세거든. 몸이 이렇게 좀 구부러진 자세이기 때문에 뭐 허리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. 저도 처음에 허리 아파가지고 근데 좀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적응이 됐는지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, 그게 이제 싫으면은 그 차퍼 스타일로 요게 쭉 올라오는 거죠.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펴지겠죠 이제. 근데 제가 그거를 뭐 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코너링이나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렇습니다. 그 코너링에서 카운터 스티어링 요거는 뭐 이론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영상도 많고 한데 제가 뭐 그런 거를 뭐 설명할 그런 적이 아니고요. 절대 아닙니다. 그런 깜냥은 안 되고 그냥 느낌만. 이렇게 지금 한 70km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핸들 내가 돌리겠다? 안 돌아갑니다. 이거 힘으로 안 돌아가요.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몸으로 이렇게 해도 안 움직여요.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카운터 스티어입니다. 그거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, 움직임이 이제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. 쓱 옆으로. 요렇게. 살짝 왼쪽으로 이제 핸들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바이크가 눕는 거예요. 이제 오른쪽도 살짝 밀어서 요렇게 눕는 거고.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러고 다니는 바이크들 많이 보잖아요. 사실 눕힐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. 이게 이제 이 쇳덩어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밖에 조향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다 보면 되는데, 이걸 파고들면은 이제 이론이 뭐 굉장히 막 복잡해지는 거고요. 그거는 좀 몸에 익히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는 데는 이제 또 큰 무리는 없는데, 이런 도로를 뭐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거는 뭐 카우터고 뭐 그냥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데, 약간 이런 뭐 와인딩이나 이런 좁은 도로나 이런 데서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. 느낌상으로만 설명하면 카운터 스티어를 주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지.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, 핸들을 돌려서 간다 그러면 저속에서 약간 요렇게 가는 느낌. 근데 이제 좀 세게 가면 이게 밀려나겠죠 이렇게. 그래서 속도가 좀만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만, 제 수준에서는 그냥 그 정도만. 그리고 요런 이 할리 같은 모델은 니 그립이 없어요. 탱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으로. 그게 좀 조금 다른 바이크하고는 약간 틀릴 것 같아요. 이제 조향하는 게 약간 대신에 이제 무거우니까 안정성은 더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요 스텝 있죠. 요거를 이제 밟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거는 가능합니다. 여기서 얘를 밟아갖고 확 이쪽으로 눕혀버리는 거예요. 아이고.
근데 이게 다 몸으로 하는 거래 가지고 참 뭐라 그래야 될까, 몸으로 이제 숙달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론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몸으로 익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뭐 무슨 뭐 선수를 할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면서 요런 또 스킬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고수들을 만나면 또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, 저한테 그 코너링 가르쳐주는 우리 액드방 타는 형님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요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뒤에 내가 어떻게 지금 코너를 타고 있나 보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자기도 이렇게 가면서 야,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? 아무튼 이 라이딩의 세계는 보면 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재밌는 세계이고, 한번 빠지면 이렇게 치명적으로, 저희 그 사부들 보면 다 폐차 경험이 다 있더라고요. 네. 그 얘기하니 갑자기 좀 무서워지네. 여기 주차, 요게 저기 저렇게 서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로 가는데, 여기 담배 피는 사람들 어디 가면은 딱 어디서 담배 피지 그거 생각부터 하잖아요. 네. 이 라이더들은 딱 가면 주차 여기다 해야 되겠구나, 또 그거부터 보게 됩니다. 또 여긴 좀 사람들 손이 탈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까? 이게 시야는 확보가 되지만 사람 손이 안 타는 데에다가 세워야 돼.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손은 좀 대기 애매한 그런 위치에다가 이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. 야간에는 그 헬멧 실드를 투명으로 바꿔서 꼈는데, 낮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스모크로 돼 있어 갖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. 열고 가면 춥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. 이 모터사이클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? 자동차보다는 뭐 당연히 위험한 거고, 바퀴 두 바퀴에다가 몸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고, 또 이게 또 빠르잖아요, 차보다 움직임이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, 그거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천천히 가면 뭐 사고날, 누가 뭐 뒤에서 덮치지 않는 이상 뭐 사고날 위험은 없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앞에가 만약에 길이 뚫렸다, 그럼 또 이게 땡기고 싶은 거지, 이거를 못 참고. 그게 이제 문제인데, 그거는 뭐 다들 이제 뭐 성인이니까 자기가 잘 절제를 해야죠. 그래서 오래 타는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사실 제가 만약에 20대에 라이딩을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? 경쟁 심리? 저 자식이 저렇게 막 빨리 타고 나도 한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, 지금은 이제 40대다 보니까 빨리 가세요. 저는 천천히 갈게. 이제 먼저 가시라고 비켜주고, 그런 거는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는 그런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또 새로 입문하는 라이더들도 아마 좀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똑같이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천천히 가는 게 안전에 대해서는 답이다, 무조건. 또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돼요. 위험하고. 적당히 즐기면서도
그런 그런 어떤 중간에 그런 균형, 밸런스,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런 거를 잘 본인이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타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취미로,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마이너하지만, 저는 이게 온 국민이 무슨 베트남처럼 이거 타고 다니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소수잖아요, 우리나라는.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지. 손인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얼마 전에도 저는 그 할리 그거 좀 정비하러 갔다가 70세 라이더를 만났었는데, 이 글라이드 모델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, 아직 탈만 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약간 좀 무거워가지고 좀 가벼운 걸로 바꿔볼까, 약간 좀 그런 얘기는 하시던데.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, 그런 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. 단점은 1년 중에 이렇게 많이 탈 수 있진 않다. 그거. 근데 그건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잖아요. 골프, 낚시,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라이딩이 더 많이 할 수 있지. 이건 맘먹으면 평일날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. 바다까지 바다나 산이나 안 올라가도 되는 거고, 얘는 이렇게 좀 도로에서 타는 거니까요. 그거 보니까 단점보단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그렇게 결론은 또 그렇게 되네.